안녕하세요.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김미옥입니다. 오늘 더숨 구구센터에서 세 번째 마련한 콜로퀴움에 패널 토론으로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과 관련되어서 Are you ready라는 그런 정말 야심찬 그런 주제를 가지고 콜로퀴움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널 토론에 앞서 주신 정선옥 씨의 그 비디오와 또 사람살이에 대한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센터에서 이용자의 그 정말 보통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좀 토론을 진행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보통의 삶, 오디너리 라이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신 두 개의 그 영상을 보고 그 모든 영상의 과정들이 마음을 울렸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영상인 사람살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의 영상에 나온 한 말씀이 제 마음을 좀 더 많이 두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인 정선옥 씨는 그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 상관없이 정선옥 씨는 그저 정선옥 씨고 또 정선옥 씨는 정선옥 씨의 삶을 산다. 이 말이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기도 하고 또 탈시설 지원 로드맵과 관련돼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시작으로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논의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장애인 복지 환경은 정말 너무 빠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서 장애인 복지 전공자인 저도 가끔은 따라가기 힘들 만큼 급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변화에도 또 굉장히 장점도 많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돼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장애인의 이런 사회적 포함, 소셜 인클루전이 강조되면서 단순히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자립하는 그 자립 그 너머 커뮤니티 리빙 지역사회에서 잘 사는 이 커뮤니티 리빙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 커뮤니티 리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념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논의하기에는 그 안에 지역사회 안에 살고 있는 정선옥 씨의 삶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다 실효성 있는 체계 그리고 정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립지원 콘텐츠 구축이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셜 인클루전이나 커뮤니티 리빙을 논의할 때 항상 이 어떤 사회적 돌봄 지원책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또 중요하게 고민돼야 될 부분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돌봄 지원 체계와 콘텐츠 구축을 논의하는 그 안에 과연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우리가 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또 핵심적으로 고려되고 저희가 탐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든 논의에 앞서서 도대체 지역사회 자립 혹은 탈시설 지원 이 모든 것들 안에 누가 도대체 주인공인가 바로 우리는 그 핵심 전제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에 있어서 그 주인공이 발달장애인이라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으로 오늘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핵심 전제를 발달장애인이라고 그 주인공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왜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또 목적으로 삼고 또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한마디로 자립 그 너머 한 사람의 굿 라이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자립과 굿 라이프를 강조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내외 환경의 변화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달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어? 발달장애인이 이런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최근에는 아무리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가 만약에 원한다면 결국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장애 정도가 아니고 그 지원의 양과 질이라는 지원생활 모델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큰 지원생활 모델의 패러다임 안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인식도 자립의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지 환경의 변화가 또 많이 피부로 아마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면서 지역사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를 줄 것인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그냥 단순히 그 안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지역 주민과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더숨 센터처럼 시설장애인 같은 경우는 탈시설과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재가장애인 같은 경우는 입소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 할 것인가, 지역사회에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적으로 머물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되고 있고요. 이제 복지환경 변화에서 뚜렷하게 또 저희가 중요하게 매우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장애인 복지의 대상을 장애인으로 생각했지만 더 이상 장애인 복지의 대상은 장애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 안에서 함께 장애인이 지역 주민과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장애인 복지의 대상은 장애인이기도 하고 모든 지역사회 주민, 비장애인이기도 한 그런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항상 장애인 복지를 할 때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지역사회 주민, 어떻게 지역사회 주민을 우리 발달장애인의 옹호자, 애드보케이터와 서포터로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 어떻게 이들을 함께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중요한 지지체계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과거보다 현재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비장애인들이 뭔가 장애인식 개선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좀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발달장애인의 서포터, 우리 발달장애인 애드보케이터로 시민 옹호자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큰 장애기 변화가 결국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때 어떻게, 어떤 타겟, 어떤 표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원 목표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 통합에서 사회적 포함으로, 소셜 인클루전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건강한 시민으로. 더 이상 발달장애인은 어떤 서비스를 받는 어떤 취약계층의 그런 보호자에 대한 그런 시각을 좀 벗어 던지고 건강한 시민으로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살도록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원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포함과 건강한 시민을 우리의 지원 목표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정선옥 씨의 그런 비디오에서 보는 것처럼 엄마로,
또 직장인으로, 그리고 그냥 지역사회 한 주민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의 영역과 지원의 방법을 또 활용해야 되는지가 보다 분명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지원 목표를 변화시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원의 초점은 지역사회 안에서 특별하지 않은 그런 보통의 삶, 오디너리 라이프, 그리고 삶의 매 순간에 대한 일상성의 지원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자립에 대한 지원이 특별한 거, 뭔가 자립에 대한 지원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이렇게 그런 어떤 경계지음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또 직장에 가고 다시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일상성에 대한 지원이 바로 소셜 인클루전을 위한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누가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발달장애인이 중심인,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인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해보면, 자, 누가 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 지원 체계를 위해서 누가 관여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의 당사자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오늘 봤던 정선옥 씨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선옥 씨와 영진이 이를 가족을 생각하게 되죠. 또 종사자 지원하시는 분, 더숨 센터처럼 지원하시는 기관, 또 정부 조직, 또 정선옥 씨와 영진이를 둘러싸고 있는 공방의 선생님처럼 여러 지역사회 시민들 등등, 도대체 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나면 이게 중요한데요. 파트너가 중요한데요. 사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보통의 삶을 누리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많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혹은 적극적으로 완성하지 못했던,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여진 우리가 확인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학습하며 지혜를 모아서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 당사자를 좀 확인하고 나면 이제 각자의 입지에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치 하나의 큰 그 퍼즐의 조각처럼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자의 역할은 다를 수 있고 그 다름을 통해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때 실천을 할 때는 사실 너무 큰 거부터 하게 되면, 또 큰 거를 시도하려고 하게 되면 뭔가 성과를 보이기도 어렵고 또 지치게 되고 또 뭔가 힘을 모으기도 주저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앞장의 슬라이드에서 매 순간순간의 일상성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누가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관련돼서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많은 경험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작은 일상의 경험을 하는 그 소중함,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그 기회 제공을 통해서 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러한 기회와 선택의 반복의 이런 사이클이 조금 순환하게 된다면 바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조금 서포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바로
뭔가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혁신을 만들어가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뭔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모두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어디서부터? 작은 일상에서부터 그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저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큰 그림, 어떤 패러다임, 어떤 이론, 어떤 제도 안에서 시작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의 지원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 이런 큰 그림에서 한 사람의 지원을 또 고민하는 그런 그 역동성을 반드시 잊지 않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큰 그림과 패러다임과 이론과 제도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길을 잃지 않고 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관점과 전략의 변화를 필요한데요. 협력, 연대, 그리고 파트너십,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우리의 그 협력과 연대와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또 지역사회 주민이 우리의 협력과 연대와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기관과 우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뭔가 지혜를 모아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코프로덕션의 방식이 앞으로 중요한 전략의 변화로 선택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코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좀 해봐야 될까요? 아마 첫 번째는 우리의 지원 중심에 발달장애인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역사회 지원책을 구축하고자 하는가? 본질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 어프로치, 퍼슨 센터드 어프로치, 퍼슨 센터드 플래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전략으로는 과거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관점의 장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새로운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다시 한번 그래 맞아, 우리가 지원하는 목표가 뭘까, 왜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에 항상 다시 한번 퍼슨 센터드, 발달장애인이 중심에 있는 이 관점에 잘 장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되고 있는가. 특히 자립과 관련돼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다른 그런 장애 영역과 다르게 그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서포티드 리빙과 같은 서비스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도 고려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권리 보장의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래서 서비스와 지원생활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의 분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어떤 조직 구조에서 어떤 서비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도 저희가 역시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실 퍼슨 센터드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 인력의 역량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 안전보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촘촘한가, 서클 서포트가 충분한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또 제가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지원 전략이 함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함께 질문해 보면서 뭔가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에는 그 중심에 발달장애 있는지를 늘 성찰하는 태도로 지원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앞부분에서 제가 결국 발달장애인의 지원 체계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소셜 인클루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인클루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커뮤니티 리빙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의 그림이 모든 얘기들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잠깐 소개하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배제 상태는 장애인이 이렇게 주주 사회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소셜 인테그레이션 상태, 사회 통합의 상태는 장애인들이 뭔가 주류 사회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장애인끼리 모여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포함 소셜 인클루전의 상태는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지를 알 수 없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소셜 인클루전에 대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 어떤 모습, 이 모습을 향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더숨센터에서 세 번째로 마련한 콜로키움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 로드맵 그 너머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성찰해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한다면 우리는 또 잘 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더숨센터의 콜로키움이 우리의 그 큰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